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란히 강의실에 앉아서 마음을 살찌우는 시간입니다. 11월엔 긍정샐러드의 저자이자 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요. 자, 박사님 강연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엄청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다녀본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있을까요? 2년인가요? 오, 네. 역시 그 얘기 안 나왔으면 서운할 뻔했네요. 또 다른 곳 있어요? 가장 멋있는 곳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요. 네, 제 생각을 좀 깨줬던 오. 최근 강의가 이제 그 시니어 분들 대상으로 한 강의를 갔는데 이제 제가 세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세대 공감. 네, 세대 갈등 굉장히 요즘 심각하고, 네, 오늘 또 뭐 주제를 좀 스포하자면, 이 싫어하는 느낌들이 오. 그 세대 간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도 다 뭐 어딘가 이렇게 좀 매스컴이나 이런 거 좀 허구로 만들어진 거 아닐까? 세상엔 여전히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그 강의가 기억에 와, 남네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강의를 하시면서. 네,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이 세상을 이해하시기에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보통 이 심리학 전공을 하고 공부를 오래 하셨던 이 분들이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가수하길 잘했다, 노래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사님도 내가 그 수많은 학문 중에서 심리학 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마 처음으로 그 참가자님들과 뭔가 좀 긴밀하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아마 마음챙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좀 그 우울증을 좀 가지신 그 대학생 참가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첫 이제 그 만남부터 굉장히 이제 챌린지가 굉장히 좀 심했어요. 일단 우울증 환자예요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가 이제 단체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선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좀 그러셨는데 마지막 강의에 내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했던 그게 굉장히 우와, 기억에 나요. 그래서 표현이 찡하네요. 네, 어머나. 그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날 했고, 네, 우와.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덕분에 또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또 바뀌는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하시면 얼마나 뿌듯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우리 인현동이님들의 마음을 또 네.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데, 지친 퇴근길을 위한 감정 레시피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싫어하는 감정. 막 싫어해서 막 싫어증에 걸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네, 혐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네. 뭐 일상에서 혐오라는 표현은 근데 요즘 뭐 쓰기도 그렇게까지는. 하나요? 네, 근데 아이, 그래서 싫어하는 감정 정도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좀 포괄적이기도 한데요. 네. 네, 사실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렇죠. 싫어라는 느낌. 좋고 싫고 그냥 딱 두 가지로 거의 다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고 싶은 그 느낌들, 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아. 한번
좀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싫음을 우리가 결국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마음이 성장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상황을 좀 싫어하고 뭔가 갖지 않고 싶어도 자주 느끼게 되는 이 감정.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막막해요. 이 싫다는 감정에 대해서. 그런데 뭐 박사님이 있으니까요. 네. 네,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정이요. 사람을 향할 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 얘기를 할 때, 나는요, 이 회 좋아해요. 저는 회 싫어해요. 이렇게 그냥 뭔가 물건 상황을 말할 때는 괜찮은데, 사람, 이렇게 뭔가 목표물이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거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건데, 이게 상처로 남잖아요, 이거는. 이 네. 감정은.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박사님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BTS의 노래입니다. 좋아요. BTS의 좋아요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싫어요가 아니라 좋아요라고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박사님이 도와주실 건데요. 자, 혐오라는 단어는 조금 너무 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서 싫다라는 이런 감정 주로 언제 생기는 건가요, 박사님?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이 혐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입에 넣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입에 넣었을 때 좀 불쾌한 거기서부터 굉장히 그 싫은 느낌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자꾸자꾸 옆으로 넓혀가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 싫어질 수 있죠. 그렇죠. 때는 이제 그게 뭐 남편이 되거나 제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양반 숨 쉬는 것도 싫어. 맞아.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이제 자꾸만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이제 정교화 되어가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에 넣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싫음, 깔끔함, 깨끗함에 대한 싫음, 그 어질러진 것에 대한 짜증. 그래서 이 싫음이 너무 강화되면 뭐 공포증이라든지, 뭐 결벽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연결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어머나, 저 오늘 열심히 들어야겠습니다. 자, 이 감정 역시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겠죠. 이 싫다라는 감정. 우리 지난 시간에 불안이라는 것이 성장을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었다면은 이 싫다는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한데요. 네, 방금 우리 노래 듣고 왔잖아요. 네. 그 좋다는 거. 네. 참 정반합의 원리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게 세면 반대로 너무 혐오하는 것도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혐오는 보호 감정이라고 해요. 보호요? 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지키고 보호해주는 감정, 그 싫다는 게요.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때때로는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왜 편가르기 같은 것들, 이것도 다 혐오 기반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거기 두 가지가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집단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편에 대한 그런 혐오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정도 전에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좀 나쁜 느낌들 있잖아요. 왠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감정으로 입에서 시작한 감정이 심장으로 퍼져서 나쁜 느낌들을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큼 이 혐오가 있다는 거, 이 싫어함이 있다는 건 그 내면 어딘가에 내가 좀 지키고 싶은 강렬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건강이고요. 점점 발달하면서 뭐 나의 집단일 수도 있고요. 뭐 사회의 건강함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수호해 주는 게
혐오의 감정, 네, 싫어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거기서 있겠어요. 나타난 감정이군요. 자, 이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생겨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화학 작용들이 일어날까요? 혐오가 싫다. 참 재밌는 게요. 네. 여러 가지 감정들은 사실은 이 몸에 기반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혐오는 측정을 해보면 그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경험이 가장 강렬한 거라고 해요. 가장 강렬하다고요? 네, 가장 센 거죠. 그 우리가 그동안 가장 많이 얘기했던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 녀석도 활성화되는데 네. 이때는 특별히 이 섬피질, 이 뇌섬엽이라고 불리는 이 네. 왜 섬이라고 부르냐면 네. 이 뇌 속에 이렇게 쏙 숨어 있거든요. 어딘가 이렇게 접혀 있는 어머나. 숨어 있어요. 그래서 뇌섬엽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 친구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의 감각들 그 중에서도 우리 혐오적인 느낌이 일어나면 특히 어디가 많이 이게 내장 감각들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왜 위장이 좀 쪼인다든지 울렁거린다든지 하는 느낌들을 이 뇌섬엽 섬피질들이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강렬한 몸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만큼 가장 강렬한 거부 반응, 회피 반응, 회피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싫어함, 이 혐오 감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무언가를 보고 나면 이렇게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위가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럼? 강력하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싫어하는 감정들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좀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의 일반화를 좀 막아줄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과거에는 좀 어울려 사는 느낌, 뭐 집단에 뭔가 함께하는 느낌,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면, 최근에는 좀 개인적인 느낌들이 강하죠. 취향을 강조하는 분위기.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 이렇게 너무 무언가를 싫어하거나 밀어내는 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좀 그런 둥글둥글함, 네, 유연성 네. 이런 것들이 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무던히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이 싫어하는 감정이 우리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내가 건강하려면 싫어하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여러분. 이 감정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해소해야 될지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듣고 올게요.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싫다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그 레시피를 알아볼 시간이죠. 네. 일단 부정적인 레시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네? 뭔가 싫다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무작정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뭔가 싫을 때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답변, 왜 그러세요? 여쭤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답변이 이겁니다. 그냥요. 뭔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관심이 없고 네. 생각하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싫은 마음이 가장 먼저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가지의 감정 도식 중에서도요. 네. 이해 불가라는 감정의 레시피 도식이 존재합니다. 이해 불가. 이해하기 싫어요. 네, 생각하기 싫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머머. 네. 해피와 좀 비슷한 감정은 아닌가요? 좀 달라요, 이것도? 약간 비슷하지만 네. 이해 불가는 뭐 적극적으로 뭐 다른 회피라기보다는 안 보고 있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막 열심히 도망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안 보는 거죠. 뭐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굉장히 하실 일도 많고 바쁜데 내가 왜 싫은지까지 생각해야 돼. 근데 때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과장님 괜히 싫어요. 싫은데
아, 왜 이렇게 싫지? 아,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그래서 그런 거지. 왜 싫은지 막 너무 딥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까지 막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싶진 않은 않아요. 거지. 이해가 됐어요. 맞아요. 쓰고 싶진 않은데 네. 그게 불편하고 그게 내 직장 생활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이유가 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회피한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생각하기가 싫은 네. 그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뤄볼까 요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서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 생각하기 힘든 거 일상생활에서 뭐 심리 상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혼자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너무 강력하게 노력할 때 네. 오히려 불편해지실 수가 더 있거든요.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레시피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기라는 의미가 있는 노출하기라는 기법을 얘기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고 싶어요. 우와, 노출하기라.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준비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네.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 되게 싫지만 그냥 무작정 뛰어 올라가서 뭔가 그냥 해버리는 그것. 그게 살면서 또 굉장히 오히려 그 선택이 좀 도움이 됐던 순간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싫었는데 그래 하다 보니 괜찮아진 것들. 맞아요. 심리학의 이 공포증 치료, 이제 이 혐오를 치료하는 과정에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접근법 중에 하나가 이 노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스스로를 치료까지 뭐 몰고 가실 거는 아니지만 네. 천천히 이 별다른 이유 없는 내 입장에서는 마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유를 생각하기도 싫은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는 마주하면서 내 일상을 긍정적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천천히 노출하면서 그 싫음의 강도, 그 영향력을 점점 둔감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뭐랄까요? 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저한테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게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늘 고집해왔던 난 이런 이미지의 권미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팀 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색다른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변신도 해야 되고 그런 옷도 입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속으로는 나 너무 싫어. 나 이런 옷 입기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뭐 괜찮네. 그렇게 나를 상황에 노출함으로써 네. 싫은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저는 했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노출 치료 정말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숨기려고 할 게 아니라 노출을 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이게 좀 조절이 가능한가요, 이게? 너무 강렬하게 나를 이제 압도할 만큼 노출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천천히 이렇게 늘려나가는 건데요. 뭐 요즘 직장인 분들의 가장 주요한 불편 이슈가 우리 관계에서 보통 일어난다라고 하니까요. 네.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나를 노출시킨다면 어디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싫어요. 그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느낌들을 점점 좀 둔감화시키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말로써 표현을 거기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긴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에 앉으셔가지고 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데요. 상상으로 만나요? 네, 상상으로 만나는데 첫 번째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 떠올리는 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첫 번째 단계로 떠올린 거 그냥 이름만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 말고. 네,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이름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네, 이름만 먼저. 네, 그 가장 그 얕은 수준으로 노출시킨 거죠. 네, 그 정도까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반응이 조금씩 이 강렬한 분노 혹은 싫음이 좀 천천히 좀 떨어진다면 이제 카카오톡을 켜보십시오. 우리 그 사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는 거 네. 되게 싫단 말이죠. 그 싫은 사람 거 보기 싫죠. 네,
근데 뭐 프로필 사진에 보통 이제 올려놓으니까요. 켜서 사진을 한번 잠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싫은 마음이 처음에 부글부글 거릴 텐데요. 천천히 그 예민한 반응들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는 상상 속의 초대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상상으로 만나요. 네, 와우. 머릿속으로 네. 그분과 네, 있는 상상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네, 음. 근데 아마 우리 그 한국인들은 마음이 급해서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갑자기 제가 네. 1단계 이름 부르기부터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벌써 그분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이미 불쾌 네, 해주신 싸우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계실 것 상상으로. 같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만 일단 아우, 네, 가져오시면 단계별로 해야 좋겠어요. 된다.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맞아요. 아, 그런데 좀 노력을 해야겠네요. 이름부터 그다음 좀 익숙해지면 그다음 단계를 해서 노출을 네, 함으로써 조금 싫어하는 감정을 이렇게 무뎌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조금씩 그 예민한 반응 체계를 조금씩 무뎌지게 하는데요. 사실은 좀 무서운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공포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러면. 부장님한테 맨날 혼나서 사실은 부장님이 조금 무서운 대상이 됐어요. 오. 그때도 부장님 생각만 하면 막 소름이 끼치고 너무너무 두렵고 앞에만 서면 너무 그 강렬한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하는 반응이 올라와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아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도 이런 방식을 좀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름부터 천천히 노출시켜가면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반응들을. 그렇게. 우와. 네, 그게 좀 완성이 되면요. 일부러 부장님 있는 옆을 슬쩍 지나가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 회의 중에 보기가 싫으니까 네, 지금 노트만 보고 있었던 분들 용기 내서 한 번은. 조금 네, 익숙해지면 또 용기 내서 얼굴을 좀 바라보고 네, 말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릴 때 막 피해 다녔는데 네. 조금 그것을 일부러 피해 가지 않고 같은 탕비실에 좀 머물러 있어 본다든지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실 때 네.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마주해서 강력하게 자동적으로 반응으로 쑥 넘어가는 것과 조금 다른 네, 인식 구조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앞서 또 말씀드렸던 우리 편도체랑 같이 짝꿍져서 굉장히 많이 네, 해마. 이름 나왔던 해마 네. 또 있지만 전전두엽도 전전두엽. 있는 거죠. 아, 머리로 알고 네. 시작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도 이 전전두엽이 얘를 천천히 그 조절하는 과정도 세지고요. 그리고 편도체가 처음에 봤을 땐 과민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사람에게는 그 습관화라는 이 반응이 둔감해지는 종류의 학습 체계를 우리 또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둔감해지는 반응이 좀 학습이 돼요. 네. 오. 그렇게 한두 번만 우리가 학습을 하면 또 굉장히 놀랍게도 이게 반응이 옆으로 퍼져요. 아. 예를 들면 내가 놀이기구 타는 거 되게 무서워했는데 높이서 떨어지는 놀이기구 하나만 좀 잘 타게 되면 옆에 비슷한 맞아요. 여러 가지 다 탈 수 있게 됩니다. 저 정도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장님만 한번 내가 이겨내면 향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네, 그런 분들이 네, 만나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요. 저 네.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오. 어릴 때 네. 함구증 아시나요? 그쵸. 네, 사람들 보면 말 안 말 나오는 안 거. 하는. 네. 근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함구증이 온 거예요. 갑자기 온 말이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네가 키가 제일 크니까 네가 반장해라. 밑도 끝도 없이. 예비 반장을 한 거죠. 15일 정도. 어머. 근데 15일간 제가 말을 차렷 어떻게 해요? 경례를 하고 나니까 말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작은 거 하나부터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는지 진짜 반장 선거에 나갔고요. 음. 네, 굉장히 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제가 말문이 트여버린 거예요. 우와. 말을 굉장히 유세를 너무 잘한 바람에 한 3표 정도 차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겼어요. 이야. 그- 함구증이 있었던 아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겠네요. 갑자기 그 나름대로 그 노출 치료로 제가 좀 네. 바뀐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요, 그 공포스러운 반응, 싫어하는 여러 혐오적인 반응들도 내가 나를 때때로는 어떤 곳에 노출시키는지에 따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네. 변화하는 계기를 맞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모두. 자, 저희
아이유의 Love Wins All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이유의 Love Wins All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에서 보내드리는 2교시 교양 수업 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를 모시고 4주에 걸쳐 지친 퇴근길을 위한 감정 레시피 수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허정문 박사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함께 해준 우리 인연동이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4주간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여기 오는 이 BBS로 오는 그 길이 늘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또 처음 해보는 네. 저로서도 굉장히 울렁울렁 신나는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인연둥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간 나누었던 우리 긍정 샐러드의 핵심 메시지인 이 여러 가지 감정의 영양소들이 우리 인연둥이님들 마음을 늘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제가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사님 꼭 이루고 싶은 일 있으세요? 올해 마지막 목표인 네. 감정 레시피 에세이를 오. 책으로 간단하게 내는 게 저의 올해의 마지막 목표인데요. 글을 쓰고 계시다더니 에세이집을 또 집필하고 계셨군요. 자, 정말 한 달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연동이님들과 나누고 싶은 곡 있으시면 저희가 박사님 보내드리면서 음악 띄워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감정이 숨어 있기보다 그 역할을 잘 드러나서 잘 이렇게 해나가기를 좀 마음으로 기원하면서요. 네. 우리 카더가드님의 숨을 곳 없어요라는 곡을 좀 청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곡 띄워드리면서 우리 박사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허정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